2023년 12월 5일 직장 탈출 넘버원 146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보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원의 남자 강성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그냥 그냥 이거 살았습니다. 오디오 네네. 방송에서 고개만 깎아서 카메라가 많다 보니까 네. 유튜브에 최적화되어 있네. 맞아요. 유튜브 더 하고 싶어요. 벌써 12월 5일이에요.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어. 이제 다 갔습니다. 올해도. 아, 크리스마스가 그래도 애들이 있어가지고 좀 큰 저거구나. 언니 뭐 이벤트 같은 거 예약 전- 미리 안 잡아놨어요? 전 안 한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아, 정말? 네. 크리스마스를 잘 안 안 챙긴 지 오래된 것 같은데. 되지 않아요? 근데 애들이 아니면. 있는 집은 좀 다르겠구나. 부럽다. 쪼지. 크리스마스 안 챙겨도 되는 거. 아,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크리스마스 때 뭔가 아이한테 어디 놀러 가는 거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날요? 나는 못해. 와, 뭔가 하세요 항상 이벤트를? 그러니까 항상은 아니어도 뭔가 그쯤에 뭐 스케이트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놀이공원을 간다든지 그런 거는 좀 해줘야 되니까 트리를 보러 일단 어딘가를 가야 되거든요. 여기 이 고민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자녀들이 있으니까 크리스마스 아이들이 막 기대할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교회를 가면 됩니다. 성당 이런데. 성당, 교회 가면 뭐 장식도 잘 돼 있고 프로그램도 많아요. 갑자기 왜 교회 전도를 하고 그냥 크리스마스야 교회 가면.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보냈으니까. 근데 맞아. 지금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이벤트 없이 보낸 지가 이제 거의 한 10년 돼가는 것 같아요. 교회 안 간 지 10년 됐다는 얘기입니다. 정빈여 씨는 작년에 저랑 같이 있었죠? 올해도 해야죠, 소문서 씨. 뭐 하셨어요, 두 분이서? 작년은 잊을 수가 없죠. 라이브. 라이브 그게 방송? 크리스마스 네네. 당일이었나요? 전 2부. 그러니까 2부 때, 이부 때. 2부 때 박종윤 씨가 혼자 외롭게 산타복을 입고 트리를 장식하는 모습을 이제 보다가 네. 문선 언니가 외로웠지. 이 언니도 그때 크리스마스 저도 때 혼자 집에서 술 마시다가 참여했죠. 자려고. 저 이미 그 전날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그냥 일찍 자려고 하다가 맞아. 저거에 하얀 색깔 캡모자. 맞아요. 기억력도 좋다. 아니 왜냐하면 종윤 오빠 약간 빨간 맞아. 산타복을 입었어. 언니가 초록색 옷이었던 게 기억이 나. 나도 맞아요. 그날 집에서 혼자 술 먹고 있었어. 왜 근데 아. 그때 왜 둘이 같은 집에 있었어요? 누구? 박종윤이 아니, 크리스마스 종윤이가 라이브 중. 근데 저는 180 안 넘어서 못 만난대잖아요. 안 돼, 안 돼. 아니요. 그러니까 안 돼. 아니 트리 장식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그러니까 이라고 좀 종윤 씨가 집에서. 라이브를 하면서 트리를 혼자 장식하는데 제가 자기 전에 이렇게 노트북을 켰는데 아니 크리스마스 이브에 혼자서 거기서 막 장식을 하고 있는데 약간 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처음에는 당연히 갈 생각은 전혀 없었고 채팅을 막 하니까 채팅창에서 보시던 분들이 구독자분들이 누나 빨리 가라고 지금 그래가지고 갔죠. 근데 그러고 있다가 정민여가 라이브를 또 봤죠 처음에. 저도 우연히 보다가 손문선 씨랑 박종윤 씨랑 둘이 약간 크리스마스 때 뭘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가서 말려야겠는 거. 말려야겠다. 왜 말렸어요? 아니야. 농담입니다. 자기도 뛰고 싶어서 온 거야 그냥. 그치. 왜냐면 그러니까 저도 그래가지고 문선 언니 여기서 뭐해요? 이러면서 채팅하다가 박종윤 씨가 저희 집이 이 근처잖아요. 여기 사무실에서 5분 거리니까 정민여님도 할 거 없으면 와라. 그래서 제가 이제 갔다가 사실 근데 그 다음 날에 가족 여행이 맞다. 예정돼 있었어요. 일본을 가기로 했거든요. 남편이랑 아이랑 같이 크리스마스 맞아서 가족 여행을 가기로 해서 아침 9시 비행기인가 그랬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보통 공항에 늦어도 7시에는 7시. 가야 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집에서 6시쯤에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미 제가 여기에 도착했을 때가 거의 자정인가 뭐 새벽 1시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술 마시고 잔뜩 취해서 새벽 3, 4시에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남편이 극노 되네. 그럴만 수 했어. 극대노해서 그 다음날 비행기를 겨우 타긴 했습니다. 겨우 타긴 했는데 속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막 화이트 와인이랑 뭐 레드 와인 다 섞어 마시고 이래서 속이 엄청 안 좋아서 제가 그 보통 비행기 티켓 받으려고 줄을 쫙 서 있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어서 남편한테 그러면은 잠깐 저기 옆에 의자에 가서 내가 앉아 있다가 줄 이거 좀 없어지면 나 다시 여기 오면 안 돼 이랬더니 남편이 화가 나 있었다고 했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괴롭혀야 돼. 계속 서 있으라는. 나 이해된다. 매정. 나도 그 마음 알겠어.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 또 말 들었군요. 그럴 땐 들어주는군요. 들어줘요. 안 제가 들을 수가 그렇죠. 없죠. 이렇게 센 척해도 의외로 잡혀 살거든요. 네, 100% 산양 산삼 추출액 산삼 순백입니다. 연말이 되다 보니까 내 컨디션이 저하되는 것도 문제고요. 또 선물할 일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연초까지 이렇게 쭉 한번 챙겨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중요한 분들, 고마운 분들께 산삼 순백으로 마음 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먹겠습니다. 술 먹는 거 같지 우리. 먹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짠하고 한 잔. 귀합니다. 네, 술만큼 귀한 한 잔이에요. 네, 제가 지지난주였나 아무튼 독감에 걸려서 2주를 앓으면서 아 이제 뭐 챙겨 먹는 게 소용이 없나 보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언니 못 나올걸요? 아니 몸이 그래도 늙었나 챙겨 보다. 먹어서. 근데 진짜 지금 독감 걸리시는 분들 보니까 나는 짧았더라고. 그러니까 2주가 꽤 짧게 끝이고 넘어간 거였더라고요. 엄청 독해요. 막 4주 가고 6주 가고 어떤 분은 2달 넘어가고 이렇게 계속 달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런 거 산삼순백 먹으면서 좀 몸 관리를 해가지고 2주로 끝났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연세가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은 독감 길게 가져가시다가 폐렴까지 또 발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면역력을 챙길 수 있는 요즘엔 산삼순백. 진짜 하나만 걸려도 다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막 교차로 걸려버려. 맞아. 독감 걸리고 폐렴 왜냐면 걸리고. 한 집에 살면은 보통 한 명이 걸리면은 맞아. 연쇄작용이거든요. 그치, 이게. 그쵸. 그러니까 미리미리 내 몸을 좀 잘 관리하는 게 좋은데 이거 가격이 되게 괜찮아요. 진짜 홍삼 가격 그쵸. 정도? 그냥 커피 한 잔 가격? 이라고 생각하면은 커피 마실래? 아니면 인삼 먹을래? 이러면 산삼 먹을래? 하면은 산삼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가격이 한 박스니까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네. 이걸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맞아, 구매하시면 진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약간 인삼 생각하듯이 홍삼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농약이나 비료 없이 진짜 자연에서 자란 야생삼입니다. 사람이 씨만 뿌려놓고 그냥 자연에서 자랐으니까 그냥 산삼인데 요 지리산 800호지에서 자란 7년근 가장 효능이 좋다는 7년근 산양산삼만 썼으니까요. 굉장히 귀한 재료입니다. 이렇게 귀한 재료로 만든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요. 검색창에서 산삼순백 검색하셔서 만나보시고 전화는 1666-108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지난 주말에는 술깨를 먹지 않았습니다. 술은 안 드셨나요? 술을 안 드시진 않았을 것 같고 술을 먹었는데 술을 정말 조금 먹었어요. 왜? 얼마나? 네? 왜? 왜? 얼마나 왜? 지지난주에 그 과음의 여파가 아직도 그 데미지에서 이거는 물리적인 데미지가 아니라 심리적인 데미지였어요. 그치, 술 다시- 깨물어 어쩔 수 없다 그거. 다시 이렇게 살 수 없다 약간 이런 그 이런 데미지가 있어서 혹시 고양이 자세 했던 게 약간 충격적이었나요? 컸죠. 그것도 아 그거 컸죠. 컸나요?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었나요? 고양이 자세. 그거 다 다음 날 더 큰 게 있었고. 그럼 고양이 자세만 크면 이거는 뭐 물고 나서 다리 찢었나요? 우리 집에 홈 CCTV 놨다가 그거 쇼트로 뽑았어야 했는데 나 너무 까비. 월드와이드인데 그거 하면 와. 그래 술깨를 먹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아주 가벼운 음주가 아니고서야 조금 술을 먹는다 싶을 때는 무조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언니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또 필요하잖아요. 아 maybe 아마도요. 안 주셨으니까. 네네네. 음주는 반드시 챙겨 먹어야 됩니다. 이게 먹다 보면은 습관화가 돼요. 왜냐하면은 먹을 때하고 안 먹을 때의 차이가 다음날 컨디션이 확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시면은 자꾸자꾸 쟁여두게 되실 겁니다. 그 편의점 가면은 매대라고 해야 되나? 매대, 계산대 맞아요. 바로 항상 앞에 있죠. 보면은 뭐 껌이나 아니면은 사탕이나 이런 종류랑 같이 있는 게 항상 숙취 해소제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뭐 그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마시는 거는 오히려 속이 안 좋을 때 그거를 마시게 되면은 더 좀 구역지. 나 그 얘기 바로 하려고 파전이거든. 그랬어. 토해. 바로 파전은 토해요. 진짜 먹는 거 다 확인할 수 그래서 있고. 나는 이게 약간 그래서 술이 토하게 깨나? 해가지고 술이 깨나? 이런 어. 생각도 했거든요. 맞아. 특히 뭐 이나 이런 거 먹으면은 그 향 때문에 더 역하거든요. 특히 이제 술 마시고 저는 대리운전해서 가는 시간이 좀 길잖아요. 차 안에서? 아니 그래서 네. 마시고 항상 차를 타요. 자유로에서. 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나는 나의 술은 깨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건 이제 환으로 맞아. 자그마한 편하네요. 환으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간편합니다. 네. 네, 요거 검색창에 영한네이처라고 검색하셔서 영한네이처 사이트에서 구매해야 되거든요. 이거 그냥 술개미라고 검색하시면 혹시 오픈마켓에서 웃돈을 얹어서 파는 경우가 종종 오. 발견되고 있으니까요. 꼭 영한네이처 사이트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관계의 미학 주제는 이팔청춘입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듣는 단어입니다. 진짜 이팔청춘. 아, 근데 이팔청춘이 그래서 28, 이팔청춘이에요? 28, 16, 28에 16. 그래서 그런 거야? 아 그런 거야? 나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난 20대인 줄 알았는데. 20대에서 80대까지? 그건 치약 아니에요? 2080? 28살, 28살. 그 2080 치약 아닙니까? 보면 누나 그건 치약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춘향과 이몽룡이 16살이었다고 하고요. 로미오가 10대인데 정확한 나이가 없었나 봐.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 13세였대. 요나남이었네. 모르지. 아니 10대. 아 10대. 10살은 아니었겠지. 나 근데 순간 그러게 이러고 있었어. 10살은 너무 심하지 않나요? 너무 심하다. 10살 아니, 모르죠. 신랑도 아니, 모르지. 또 서양 쪽에서는 애들 2차 조숙해서. 2차 성징이 좀 빨라서. 빨랐을 수도 있지. 근데 로미오도 대략 15, 16이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영국 남자. 네. 아 영국 사람이에요?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아니에요? 그쵸. 로미오와 베로나. 줄리엣이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 아니에요? 나 여기 셰익스피어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동네에 갔다 왔는데? 이탈리아였던 것 같은데? 영화 셰익스피어가 영국의 작가예요. 근데 영국 작가인데 배경이 이탈리아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이 사람들이 살았던 아. 동네가 베로나라는 이탈리아. 베로나, 이탈리아 베로나. 피렌체 맞아요. 옆에 있는. 맞아요. 왜 영국 갔다 사람이 왜 왔거든요. 거가 가지고 있었어? 가문이 약간 무슨 몬테규가 뭐 이러잖아요. 네, 맞아요. 몬테규요? 몬테규가. 약간 고기 같다. 와규가. 와규 막 한우 이런 거 같다. 몬테지방에서 자라는 소고기. 기름 이게 그 마블링 좋고. 야, 그런 짐도 좀 느낌이다. 나가자. 이탈리아의 베로나. 그래, 배경이 거기야. 되시군요.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 거기 가면은 이 하트 같은 거 자물쇠라고. 사랑의 열쇠처럼. 그런 거 막 같은 있고. 거 잡을수 이걸 풀어서 설명한다고? 어린이집 선생님이야? 애들이랑 있다 와서 그런 거 있고 뭐 로미오의 집이었나 줄리엣의 집이었나 그런 집 같은 거 있고 그래요. 관광 상품화돼 있어요. 어허. 가봐야겠다. 이탈리아를 너무 갔는데도 여기를 낭만적이에요, 안 거기 갔구나. 진짜. 네, 그래서 오. 아무튼 요 16살, 10대 네. 한 중반 정도? 중후반? 요때를 이팔청춘이라고 부르는데 이팔청춘의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로 준비했습니다. 네. 16살 때 첫사랑을 시작을 다들 하셨나요? 더 일찍 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16살이면 우리가 중3 때인데. 중3. 중3에 첫사랑을 벌써 더 일찍 시작한다고? 저는 제가 제일 좀 이성의 감정을 느끼고 좋아했던 친구는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진짜 빠르다. 나는 7살 때. 아. 난 걔가 정말 첫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아, 내 진짜? 짝꿍. 네. 사랑? 사랑 그냥 정말 좋아하는 감정. 응. 그치 막 제가 좋다 생각나고 그렇지, 이런 거 그렇지. 처음 느끼는 게. 7살 때 유치원 친구였어요? 유치원 친구. 오. 근데 나중에 아, 이제 언니 불꽃이 그때 다 꺼졌나 보다. 그런가? 되게 너무 빨랐네. 그러니까 20대 때가 약간 그때 막 의미가 그 좋았구나. 아이 뭔가 친구를 좋아한다는 감정 자체가 되게 처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막 되게 긴장하고 막 그랬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오. 그러면 사랑인 거 맞나? 그렇죠. 약간 긴장. 좋아한 거지. 좋아한 이성을 감정. 처음으로. 그치 그치. 이성을 처음으로 의식하기 시작할 때 어. 다 똑같았다가. 그치 그치. 뽀뽀도 하고 걔랑. 근데 그 친구가 유독 좀 다르게 느껴졌었어요. 아니면 어. 다른 남자애들도 다 좀 의식이 되는 와중에 노노노노. 그 그냥 그 친구한테만 친구만 거지. 그 친구만 오. 좋았던 거죠. 그래서 걔가 8살 땐가 9살 때 이사를 갔는데 그게 너무 슬펐어. 첫사랑이네. 친구가 어느 날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혼하시면서 네. 증발 그때는 가끔 이렇게 엄마 아빠들이 개하다가도 증발하고 친구들이 막 그럴 때였어. 맞아, 우리 맞아. 때는. 왜냐면 핸드폰이 없으니까 수배가 안 돼. 맞아. 수배가 안 돼. 다음날 야만의 시절. 낭만과 야만의 가면은 막 시절이죠. 친구가 없어 막 이럴 어. 때였거든요. 오. 그래서 걔가 없어져서 되게 슬펐던 기억이 나고 근데 걔가 17살 때인가 다시 우리 동네로 왔어. 다시 합치셨나? 아니 아빠랑만 왔는데 네. 그때도 뭔가 심장이 쿵쾅쿵쾅 걸었어. 아니 근데 어떻게 다시 연결이 됐어요? 그냥 그 집을 팔지 않고 갔던 거죠. 동네에서. 와. 음. 전세를 돌린 신기하네. 건가?
그치. 전생에 놀렸나봐. 그랬던지. 그러면은 그 17살이 돼서 왔을 때 다시 좀 예전 그 감정이 살아났었어요? 네네네. 나 쟤 진짜 그래서? 아니요. 사귀었어? 까였어. 고백은 했어요? 고백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보았으나 해보았으나 그에게는 이미 여자친구애가 있었고 그래서 저도 남자친구가 있었고 뭐야? 원래 다오장에 넣거든요. 친구잖아 친구. 다 친구. 남녀 사이에 친구 없다고. 동네 친구끼리 연락할 수 있잖아. 뭐야 좋아했다며. 좋아했죠. 뭐야 이런 식으로 다 오장 관리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헤어진 것도 일정 부분 있어요. 걔만큼 좋지 않아서. 그럴 때 있잖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 그 친구랑 한 번은 사귀었었어야 됐다. 그렇죠. 근데 안 쳐다보더라고. 되게 멋있는 친구였나 보다. 기타 치는 친구. 교회 오빠였네. 걔 교회도 다녔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타 아니고 일렉 아니라 교회에서도 일렉 합니다. 그렇구나. 일렉 되게 중요해요. 교회는 왜 통기타 칠 것 같아요? 안경 쓰고 이렇게 통기타 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교회도 밴드부 있지. 밴드 있지. 일렉 베이스 중요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교회를 갔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 교회 가서 다들 좀 교회 오빠한테 좀 사랑에 빠지고 이런 거 있죠. 교회 오빠 있죠. 저도 교회 가가지고 그거 무슨 밤이라고 하죠? 청년의 밤 같은? 청년? 청년의 밤 말고 무슨 대표적인 부흥의 밤. 아무튼 그런 밤이 있어. 밤이 있어. 그때부터 언니는 밤에 노셨군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쫓아서 들어오던가요? 쫓아서 들어오더라고. 3명 맞춰서 들어오세요. 전도사님이 막 얘들아 3명 맞춰서 들어와야 된다. 1초 들어와라. 밴드 오빠들 머릿수 맞춰가지고 4명이서. 아무튼 그때 생각을 해봐. 중학생인데 늦게까지 중학생이니까 막 놀고 이런 일이 없잖아요. 없죠. 근데 교회에서 무슨 밤 하면 땅거미가 지고 다 어두컴컴할 때 교회를 가는 거야. 그것만 해도 신나지. 어릴 때 갔는데 진짜 약간 난생 처음 보는 장면. 너무 멋진 오빠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어. 나는 처음 보는 장면. 중학생들은 처음 보잖아요, 그런 장면을. 그러니까 완전 혹하지. 그치.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그것 때문에? 네. 오빠 때문에? 네. 와. 그게 몇 살이에요? 그게 중2 때. 중2 때. 이팔 청춘 그때네. 나도 지금 얘기하니까 교회 오빠 생각났어요. 그죠? 네. 기타 치면서 기타 문제다, 그치? 10대 때는 기타에 넘어가는 그게 고등학생 오빠. 안 보던 거라 그런 거야 그때는. 처음 접하는 거니까. 못 보는 장면이야. 그리고 또 내가 쉽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거죠. 맞죠. 그렇게 신실하고 멋져 보인다. 그치. 네. 그리고 뭐 되게 뭐랄까 되게 대단해 보이잖아. 엄청. 그때는 큰 사람 같고. 나보다 한두 살 많으면 특히 내가 중2인데 고1이야. 개 오빠 진짜. 그죠? 너무 멋있지. 되게 건전하다. 나는 춤추는 오빠들 따라다니고 그랬었는데 우리 때 한참 밀리오레나 이런 쇼핑몰이 유행했단 말이에요. 두타 이런데. 두타. 그 앞에 무대가 있어요. 조그맣게. 맞아.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네, 있어요? 네. 근데 그 앞에서 공연을 잘 안 하죠,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안 한 번씩 가봐서. 행사처럼 할걸요, 그래도. 근데 예전처럼 그렇진 않지. 그때는 이제 동대문은 못 가고 저희 이제 부천에서 시마라는 곳과 지지아나라는 곳이 있었어요. 지지하나? 지지아나. 이겨야 될 것 같아. 지지아나. 진짜. 지지하나 아니었어. 다행이다. 아니야, 지지아나. 지지하나. 그래서 여기를 가면은 이제 그 앞에 무대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댄스 팀들이 와서 춤을 추는데 저 고등학교 때인데 중3이었나 고1이었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한참 제 친구가 이브라는 그 밴드 I'll be there 나에게. 맞아. 그땐 나의 러버 뭐 이렇게 노래 부르는 맞아. 그 밴드를 좋아하면서 저도 같이 그 이브 노래를 들으면서 뭔가 밴드 오빠 아니면 춤추는 오빠에 대한 로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브가 그 보컬 잘생긴 분 맞죠? 맞아요. 김세현 씨인가? 네. 그래서 여기를 가면은 이제 그 춤춘 오빠들이 있는데 끝나고 나서 무대가 끝나고 나면 그 오빠들이 이제 내려오잖아요. 내려왔는데 내가 되게 좀 마음에 드는 오빠가 한 명 있었어. 춤을 잘 추는 오빠가. 그래서 그 오빠한테 가서 그 당시 너무 순수하니까 뭐 좋아한다 이런 말은 못하고 그냥 가서 뭐 사진 찍어도 돼요? 그래서 같이 사진 찍고 그 오빠랑 핸드폰 번호 주고받아서 문자로 이제 뭐 서로 좀 연락하고 만나지는 못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왜 만나지 못했어요? 아빠가 통제를 엄청 심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밤늦게 일단 잘 못 나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는 또 순수하니까 뭔가 나보다 나이 많은 오빠랑 사귈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좋아하다가 설레는 감정 정도 느끼다가 끝났죠. 와 근데 막 이거 2부 막 연예인 얘기하니까 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듀스가 나왔어요. 미쳤지. 이현도 김성재. 듀스가 처음 나와가지고 듀스가 진짜 처음에 센세이션 했잖아요. 장난 아니었죠. 근데 제가 소풍을 갔다가 올림픽공원 경기장 무대에서 듀스 데뷔 무대 아니면은 뭐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무대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 멋있었겠다. 현장에서 보고? 실제로 보고 너무 충격적인 거야. 뭐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냥 아우라도 그렇고 아우라도 그렇고 김성재 씨는 특히 김성재 씨는 그냥 보면 멋있어요. 지금 연예인 활동해도 멋있을 사람이야. 맞아. 진짜 선이 미쳤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가 이거 봐봐 이팔 청춘이 맞네. 이 나이 되면 그런 걸 알아. 중학생 때 연예인도 제일 많이 좋아해. 맞아요. 거기서 완전 딱 꽂혀가지고 듀스 엄청 쫓아다녔죠. 진짜. 난 세븐에 미쳐 있었는데. 세븐 와줘로 데뷔했을 때. 너 그때가 중학생 때야? 확실히 나이 차이가 우리가 난다. 힐리스 타는 거 보고 진짜 잠을 못 잤어. 세븐 노래를 CD 플레이어로 맨날 듣고 시험 기간에도 그걸 듣고 브로마이드 붙여놓고 연예인에 진짜 완전. 난 세븐은 이미 성인이었지. 나도. 세븐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이런 거 너무 좋다. 당연히 많지. 맞아? 아니지 않아? 84년생이에요 세븐은. 세븐 제 또래예요. 많이 나는구나. GT. 세븐에 아마 한 큰 누나 정도. 세븐이 왜냐면 막둥이거든. 큰 누나. 누나들이 있어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피누님. 다 알아. 내가 잔나비 때니까. 진짜 어르신 같은 게 잔나비. 어르신들 뜻. 누구였어? 보벤 누구였어요? 저는 뭐 딱히 없었어요. H.O.T 강타. 그것도 초딩이지 초딩. 초딩 때. 중학교 때는 뭐 그러니까 언니는 빨리 졌다니까. 그런가 봐. 너무 빨랐나 봐. 7살 때 시작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꺼졌어. 그런가 봐. 나는 막 되게 설렜던 감정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다 어렸을 때밖에 기억이 안 나. 조숙했네. 진짜 조숙했다. 그랬어. 2차 성징이 빨리 왔나요? 늦게 왔어요. 근데 키는 거의 지금이랑 똑같았어. 항상 컸어. 컸네. 거봐, 그러니까 이게 몸이 자라면 어느 맞아. 정도 그 따라가는 거야. 그런 것 같다. 성준 씨 누구 좋아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고현정 씨였고. 고현정 씨. 모래시계를 보고. 고현정 씨였고. 그때도 연상이야. 그렇네. 고현정 씨였고 쭉 바뀌지 않다가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는 핑클의 이유리. 다 막 성유리 많이 좋아하고 이진 좋아하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그냥 이유리였어요. 약간 좀 센 스타일 좋아하나 보다. 그러게. 정민여 같이. 진짜 플러팅 장난 진짜 쩔어. 네, 키워줄 수 있냐고. 자신 있으면 들이대. 눈을 안 마주쳐. 내 예민하기로는 탑짓거든요, 우리가. 그렇군요. 그러면은 연예인 말고 그런 뭐 교회 오빠 이런 거 말고 진짜 그 나이 때 약간 연애 같은 연애를 한 사람이 있어요? 16살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했어? 때 연애. 응. 근데 고등학교 때 연애는 그냥 연애라고 할 수 있나? 그냥 뭐 손잡고 다니고 같이 학교 다니고. 아니 뭐 꼭 학원 다니고. 가까운 친구. 뭐 꼭 섹스를 해야 연애입니까? 그 기준이 뭔가 연애다운 연애의 기준. 그러니까. 연애다운 연애는 배를 뭐야? 맞춰야 됩니까? 배꼽을 들이대야 돼요? 연애다운 연애가 뭔데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 그 나이에 맞게 연애를 하면 연애인 거지.
꼭 그렇게 기준을 네? 되게 예쁘게 연애 많이 해요. 그때도 그러니까. 같이 등하교 손잡고 하고 우와. 어디 같이 놀러 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맞아. 그리고 데이트하는 거죠. 스티커 사진 찍고. 맞아요. 포트리스 같이 하고. 포트리스? 포트리스. 게임. 그리고 막 기념일 챙기고 막 50일, 투투 100일, 투투 챙기지, 이런 거 투투. 챙기고. 100일. 언니 의미 몰라. 의미 없어. 아니 맞대야 돼. 배를 맞춰야 돼. 배꼽 맞춰야 돼? 아니 뭔가 그러니까 저 교회 오빠를 그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 좋아해서 그때는 사귀었다고 했는데 그냥 지금 말한 것처럼 그냥 좀 손잡고 좀 걸어다니고 뭐 동네 뭐 이 정도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연애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언니는 그거를 카운트하지 않아요? 그거 당연히 뭐랄까 너무 어리고 연애라기엔 사랑은 확실히 아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아하는 마음은 맞았는데 근데 그 나이대에 할 수 있는 방법, 생각을 총동원한 사랑이었던 거잖아. 그게. 그런가? 근데 그때도 진하게 하는 애들은 진하게 했어요. 맞아요. 아니, 좀 까지는 아니 제 짝에서 그때 만난 친구들이 있어. 스킨십도 진하게 하는 애들은 진짜? 맞아. 어디서 배워서? 그러니까 뭐 아니, 뭐 그러니까 남자만 보겠니? 우리는 학교 잘린 애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맞아. 우리 소문 때도. 돌고. 중학교 때는 아니었는데 중학교 때는 좀 너무 어리니까 근데 고3 때쯤에는 꽤 다들 스킨십은 좀 했던 것 같아요. 고3 때? 그런 기억이 나. 그러니까 못해도 키스 정도는 하고 다들. 못해도 키스? 와. 고3 때는. 난 그럼 잡혀가는 줄 알았는데 그때 진짜. 왜냐면 남자 학교 다녔었고 아예 운동만 했고. 이성과의 접촉이 없었을 뿐더러 그 지도하시는 감독님, 코치님이 그거에 대한 엄격한 진짜 단속을 이성의 했었거든. 눈 뜨면 무슨 축구를 하겠어. 근데 생각해보면 약간 이건 있어요. 저도 제가 이제 첫사랑이라고 느끼는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되게 좋아했던 여성이 있어요. 그 이성에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운동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시합 때 진짜 이번에 더 멋진 선수로서 모습 보여줘야지 이런 동기부여가 확실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후배들한테도 야 여자친구 있는 거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오픈하고 너한테 좋은 동기부여가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당당하게 하지 못해서. 근데 그게 연애를 하면은 이제 너무 잘못 폭 빠지는 경우들이 그런 있지. 경우들이 있지. 그러면 이제 보통 저희 합숙소에서는 휴대폰을 못 썼어요 그 당시에. 걷었어 밤에. 그냥 잠 안 자고 막 밤새도록 이렇게 연락하고 그래.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컨디션 관리하는데 지장이 있고 또 조금 더 오버하는 애들은 이제 탈출해가지고 나가거든요. 만나러. 몰래. 그게 정말 사랑이다. 내 첫 연애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저도 고2 때 겨울 방학에 첫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라니가 연애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린다. 얘 진짜 약간 푹 빠지나 보다. 저 정신 못 차리거든요. 뭐 어떻게 했길래 담임 선생님이 전화했어요? 아니 그냥 얘랑 이제 첫 연애인 걸 선생님이 알고 어쨌든 공부해야 되고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이제 걔랑 뭐 어울려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정신이 나가 있는 게 보이신 거겠죠? 선생님 눈에는. 같은 학교에서? 같은 학교에서 같은 학교 친구였고 같은 학교.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라니가 정신을 못 차린다. 중요한 시기니까 이제 관리를 좀 해달라. 그래서 엄마가 막 뭐라고 하셨는데 나 얘랑 결혼할 거라고. 사랑이다. 대반항의 시기였죠. 사춘기가 늦게 왔어. 그 당시에 근데 결혼할 거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래요. 이거 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 거야? 손을 못 대. 라니답다. 누구를 좋아하면은 그렇게 물불을 안 가려요. 근데 이것도 되게 조숙했던 것 같은 게 그 당시에 결혼까지는 진짜 아예 생각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해하지 마 이거지. 라니가 저 얘기했던 고2 그때 노래가 나왔던 게 휘성의 결혼까지 생각했었거든요. 정말 그 시기 맞죠? 맞아. 맞아요. 이게 내 노래다. 내 남자친구도 이렇게 생각해주겠지. 그러니까 완전 로미오와 줄리엣인 거야. 왜 우리를 집에서 또 반대하고. 나는 너무 좋아하는데 왜 선생도 엄마도 왜 다 방해하지? 왜 다 갈라놓으려고 그러지? 나는 얘 좋고 얘랑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막 이렇게 생각했었죠. 고1 아니고 고2여서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고2 겨울방학. 그래 미쳤었지. 근데 이제 대학 붙고 나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 전까지는 계속 쭉 만났어요? 반대하는데도? 몰래 사귀고 있었죠. 몰래 사귀었어. 고집이 장난 아니야. 그럼 결혼한다는데. 좋으면 만난다. 결혼한다는데. 그러니까. 지가 휘성인 줄 알고. 그러면서
아 진짜.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진짜 맞는 거야. 이 나이 때 그렇게 막 열정적이고 막 미쳐돌 때 진짜 미쳐돌 때 만나서 결혼해서 애 낳고 이게 맞는 거야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래서 확실히 한 20살 정도에 애기 낳고 막 이 사이클이 원래 인간에게 맞는데 우리가 맞아 몸에 이걸로 이때 첫 키스하면 미치거든요. 맨날 키스만 하고 싶어. 이때 했나요? 이때 했나요? 이빨 촉출 때 했나요? 진짜 맨날 그것만 생각나. 그럼 막 몇 시간도 하고 그러겠네. 몇 시간도 다 부르틀 때까지도 하죠. 와우. 그래 입술 다 까지고 할 수도 있어. 왜냐면 그때는 진짜 너무 좋으니까. 네, 지금은 뭐 시켜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때 결혼해서 아기 낳고 막 이런 인간 우리가 신체는 아직 그렇게 남아 있는데 우리가 이제 40이어서 사실 이제 이 사이클로 말하자면은 황혼기에 접어들 때 그치.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시절 이빨 청춘의 거를 이때는 40에도 많이 죽었다고. 황혼기에 접어들어야 될 나이에 결혼해서 애를 낳으려니까 이게 안 힘들 수가 없지.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지. 사이클이 안 맞아. 근데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7살 때부터 벌써 딱 알았다고 했잖아요. 저도 누군가 어떤 남자애를 딱 어떤 감정으로 딱 좋아했던 게 이미 그 다른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누구와도 달라. 그렇게 딱 좋기 시작한 게 7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녀도 빨랐네.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나이에 춘향전, 로미오와 줄리엣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진짜 얘네들이 진짜 운명적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너무 어린애들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이러네라는 생각이 드는지. 전 어떤가요? 일단 부럽습니다. 그런 걸 느끼는 게? 그냥 그때 나이에 그런 사랑하는 게 너무 부럽지 않아요? 자, 줄리엣과 춘향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나는 춘향이. 왜? 나도요? 해피엔딩이라서? 왜? 저는 그냥 뭔가 상관이 저를 지배해주는 걸 좋아해요? 사또가 아메고사나 사또한테 가나요? 사또나 아메고사나 변사또. 권력 있는 사람이. 근데 또 방자가 잘생긴 거잖아. 그건 방자전이잖아. 방자전. 내가 너무 춘향전을 우리 외전으로 조효정 씨를 너무 생각했구나 내가. 또 근데 방자전은 또 기가 막힌 영화죠. 그러니까. 명작입니다. 네. 내가 조효정 씨만 너무 생각했구나. 네. 춘향전이냐 로미오와 줄리엣이냐는 저도 춘향전인 게 일단 로미오와 줄리엣 비극이잖아. 다 죽어버리니까. 너무 예쁘잖아. 이 죽는 게 이해가 가요? 아니요? 안 가? 그러니까 어때? 너무 무모한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처음 빠지는 첫사랑에는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맞아요. 목숨 걸 수 있다. 맞아. 그거밖에 없고 이 사람이 끝나면 내 사랑은 끝이다. 내 인생은 끝이다. 생각하는 나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만큼 또 열정적이기도 하고 순수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저러네? 하는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듦과 동시에 그래 저 나이니까 저렇게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죠. 지금 이 나이에 누구를 좋아하려고 해도 안 돼. 목숨 걸 만큼? 그럴 수도 없거니와 이미 누구를 딱 볼 때 벌써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딴 생각들을 많이 하지. 막 이렇게 따지게 되잖아. 이렇게 누구를 확 순수하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다 첫눈에 반한 사람한테 내 인생을 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죠, 나이 먹고. 그렇죠. 근데 난 결혼할 때까지는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첫눈에 반한 상황. 첫눈에 반한다까지는 아니어도 딱 좋아하기 시작하면 진짜 뭐 아예 아무것도 안 보여. 노받고 꽂혀야 되는구나. 그냥 완전. 근데 어떻게 이렇게 확 식을까요, 언니? 어떻게 확 식었을까, 그런 열정이? 그거 쉽지. 야, 로미오와 줄리엣도 안 죽고 결혼했잖아? 뭐 1년 못 살아, 얘네. 그치. 맞아. 1년 못 산다. 다른 의미로 서로 죽었을 수도 있어. 죽였을 수도 있고. 맞아. 죽였을 수도 있고. 맞아. 서로 원수의 집안인 이유가 있어. 집안이니까. 니네 엄마 우리 엄마가 다 이제 싸우고. 맞아. 고부 갈등. 그렇게 비극인데 이게 희극이야 생각해보면. 이렇게 사랑하고 죽은 게 맞아. 해피엔딩이야. 그리고 28 청춘의 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 춘향전과 로미오와 줄리엣 주인공들이 첫 경험 상대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그런 섹스 이렇게 해석할 경험? 수 있겠네. 지금은 연애와 섹스를 안 해본 젊은 사람도 늘고 있지만 첫 경험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시죠? 첫 경험의 평균 연령대가 13.4세. 초등학생이잖아 그러면. 평균 연령이에요 이게. 평균이요? 평균 최저 연령이 아니에요. 아니고?
더 어린 친구들도 그럼요. 그런 성관계에 대해서 경험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아마 10대 경험이 있는 친구들 중에서 평균을 냈을 때 그때 13점 몇 세. 그러니까 너무 빠르죠. 너무 빨라. 그래서 이 집집마다 성교육 이런 얘기도 저는 이제 저 주변에서는 친구들이 애들이 크니까 이 얘기도 이제 하다 보면은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아직은 성교육할 때가 안 됐으니까. 되게 고민스러울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이미 할 때 이미 해야 돼요. 해야 되지. 근데 또 그런 게 있다. 아예 좀 모르잖아요. 남자 좀 느리니까. 네.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내가 성교육을 해서 노출을 시킨다. 그럼 괜히 거기에 눈을 더 빨리 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굳이 먼저 과한 정보를 아이한테 주는 느낌. 그치. 이게 엄마들의 착각이거든요. 내 애는 모를 것이다라는. 그치. 그리고 예방주사처럼 미리 좀 넣어줘야 돼. 오늘 제가 무슨 그거 상담을 받다가 그분이 해주신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아이 예를 들어 내가 첫 연애 상대한테 성에 대해서 배운다. 그럼 왜곡되거나 잘못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적나라하고 조금 충격을 받더라도 제대로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그게 맞다고. 그래야 나중에 사적으로 들어오는 정보들도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아. 요즘은 그 엄마들이 예전에 막 그런 그룹 지어서 역사 체험 보내듯이 성교육만 또 담당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아이는 남자아이들끼리, 여자아이는 여자아이들끼리 따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그렇게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부모가 아닌 선생님한테 객관적으로 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숨기는 게 아니라 진짜 어느 정도는 다 오픈하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도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요즘은 아이들한테 핸드폰 통해서 무분별하게 맞아. 그런 안 좋은 걸로 접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물론 PM이나 이런 것도 같이 가르쳐야 되겠지만 미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어떻게 사랑을 나누는지에 대한, 그리고 그거에 대한 PM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아는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와. 어쨌든 그래서 한참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안 하겠죠? 그 성교육이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조금 일찍 오픈해주는 게 좋다. 뭐 좀 과하게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 여학생들이 처음 생리할 때 파티해주고 막 그랬었어요. 집에서 케이크 사다가 맞아. 크게 막 케이크 뭐 핑크색 뭐 선물해주고 막 약간 이렇게.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진짜?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거 약간 오바 아니야, 좀 솔직히?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아빠가 아는 게 싫고. 맞아. 저도 처음 생리했을 때 우리도 교육을 받긴 하는데 그냥 뭐 피가 나온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게 생리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어. 그래서 그 전까지 우유를 잘 못 먹었거든요. 근데 외삼촌네 놀러 갔다가 거기에 초코볼을 보고 초코볼이랑 우유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먹었는데 그 다음에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안 나있구나. 내가 초콜릿 먹어 초콜릿 똥을 쌌구나. 그래. 모르니까. 왜냐면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사실 뭐 구분이 안 가니까. 그치. 근데 배는 아프고 우유를 먹어도 배가 아프잖아요. 근데 그 초코볼이랑 우유를 이렇게 타 먹었으니까 배가 아프고 팬티를 보니까 이제 그게 색깔이 빨갛지 않잖아요. 초반에 나올 때 빨갛게 안 나오고 갈색혈로 나오니까 이게 내가 초코볼을 먹어서 그런가 보다. 초코볼 먹고 배탈 났나 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첫 생리가 학교에 있을 때 터졌는데 저는 남녀공학 다녔거든요. 이제 뒤에서 남자애가 보고 야, 너 뒤에 초콜릿 묻었어. 치마 이렇게 배치마에. 그래서 이거 어디서 묻었어? 했는데 화장실을 가보니까 초콜릿이 아니었던 거야. 뭐가 나온 거야. 근데 되게 당황스럽죠. 이거를 대처하는 방법이나 이게 뭐고 왜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런 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저는 천연막이 터진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니 그래서 자전거 타다가 좀 가하잖아. 아니 그게 학교에서 뭐 했는데 천연막이 터지냐고. 근데 예전에 그런 말도 많았어. 아니 왜냐면은 부처는 말뚝박기나 이런 거를 말뚝박이를 어떻게 박았길래. 학교에서 많이 하잖아. 근데 말뚝박기 잘못해가 가격하게 하다가 천연막 터지고 그런 데 있어.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근데 저도 이제 운동선수들 이렇게
심하게 다리 찢기 하거나 막 그러다가 이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말뚝박기 하다가 아니야 여자들끼리는 그런 맞아요. 얘기해요. 왜냐하면 해요. 말뚝박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짜 겁나 했어. 아니야 많이 해요. 네. 교복치마 안에다가 일단 체육복 바지를 맞아요. 입고 쉬는 시간마다 해요. 기본적으로 말뚝박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강릉을 좋아했나 봐. 야 이팔 청춘이니까 그때부터 박는 걸 좋아했냐? 네네 본능이라고. 박고 박히고. 본능이야. 어쩔 수 없어. 그런 놀이가 왜 나왔겠습니까? 방송이야 얘들아. 지금 자꾸 니네가 사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고기만 좀 있으면 우리 저희 사석에서 이런 얘기 안 해요. 그죠? 사석에서 되게 교양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진짜 쓸데없이 교양 있지 사석에서 과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진짜로 천연막이 터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뭔가 큰일이 난 거야. 왜냐면 어릴 때는 천연막이라는 게 되게 크잖아요. 맞아. 크고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할 때 첫날 밤에 남편이랑 맞아. 결혼했을 맞아요. 때 내 천연막이 터지는 터져야 되는데 그래 맞아. 피 안 나면 막 의심한다고 이런 얘기 듣고 그래 우리 어릴 때 세대가 그랬어. 되게 맞아. 저도 중요해요. 그런 얘기 천연막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피가 나는데 천연막이 터졌나. 큰일 났다. 그때는 어리니까 또 천연막 재생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없고. 난 진짜 깜짝 놀랐어. 너무 많이 간다.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천연막 재생술 얘기 나올 때 그때 그걸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다고 얘기할까 봐. 고민하지. 아니, 아니, 그때는 그때. 정보가 없어서 몰라. 아, 재생술이라는 진짜. 걸 몰라. 모르고 그냥 터졌나? 큰일인데 그러면은 나 나중에 결혼 못하나? 결혼해서 첫날 밤에 남편한테 어떡하지? 막 생각 많이 갔다. 그때는 진짜 고민이 됐을 것 되게 같아. 큰 일이죠. 왜냐하면은 자전거 많이 타다가 맞아, 터진 맞아. 애들도 있어서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러면 울고 나중에 난리 어떻게 해야 나지. 되냐고 막. 맞아, 맞아. 근데 이 천연막의 존재에 대해서도 네. 얘기가 좀 있지 않아요? 누구나 다 천연막이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 천연막도 막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어떤 그 부분의 기관 같은 건데 그 사람마다 다 다르대 조금씩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첫 경험 때 터지는 건 아니잖아. 그쵸? 안 그치, 나오기도 그렇게 한데. 우리 여자들은 그렇게 늘 주장하죠. 자전거 타다가 터졌다. 아니 그러니까 아예 터질 일이 없을 수도 있잖아. 아예 난 피본 적이 없어서. 아, 정말. 그래.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들었어. 맞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나야 모르지. 몰라.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천연막 얘기까지. 네네네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이 정도면 오늘 방송 끝내도 되지 않나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조이앤드라이브 잘 사용하고 계시죠? 그럼요. 요즘에 좀 쓸 일이 없었네 이번 주에, 그쵸? 아 좀 잠잠했어요. 술 먹을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쵸. 술을 마셔야겠다 그러면. 광고를 위해서 열심히 드셔야죠. 그쵸. 그리고 수익금도 쌓이고. 맞아, 돈도 벌고. 그 보배 씨는 쌓인 거 아직 안 썼죠? 저 완전 부자예요 지금. 딱 어플을 여는 순간 적립금 마일리지 칸 딱 가면 너무 마음이 든든해지는. 택하고 있어 이걸로. 이제 술을 더 많이 먹어도 되겠다. 술자리가 있을 때 차를 끌고 가서 먹어도 되겠다. 이런 네. 마음이 들거든요. 네, 이렇게 좀 돈이 쌓일 수가 있는 이유가 일단 가입하면 즉시 사용할 적립금 10,000원이 10,000원. 바로 지급이 됩니다. 이것도 바로 되게 들어옵니다. 파격적인데 네. 그리고 나서 친구나 지인 추천 시 3,000원이 또 적립되고요. 그리고 추천한 친구가 첫 번째 이용을 하면은 추가 5,000원 적립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앱 깔고 시작하면서 한 18,000원을 거의 2만 원 돈을. 그쵸. 네, 깔고 시작하는 거라서 너무 좋죠. 연말에 모임 많잖아요. 이거는 진짜 먼저 소개하는 사람이 임자예요. 적립금 부자. 네. 스타벅스 그럼요. 좀 거나하게 취했을 때쯤 언니처럼? 전략을 핸드폰 짜서 뺏어서. 딱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네. 다음날 좋다고 전화 옵니다. 선점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장 좀 많이들 쓰시는 K사 네. 대리운전 어플 있잖아요. 물론 이제 도착지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비교해서 좀 써보면은 금액이
한 30%까지 저렴하더라고요. 확실히 저렴합니다. 그것보다는. 네. 기왕이면 조금씩 적립하면서 아끼면서 대리운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에 앱 깔기 전에만 조금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일단 앱 깔고 나면 똑같아요. 똑같죠. 한 20초? 회원 가입도 20초 맞아요. 정도? 다른 거 사용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편안하게 어플 까시고 조이앤드라이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랜만에 직장 탈출 정석 사연이 왔다고 하고요. 오. 네, 직장 탈출 요구를 하는 아내 사연입니다. 그러면 네. 우리 강성주 씨가 남편이니까. 네, 남편 가야죠. 미쿡 사는 것처럼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집중해요. 나 미국 사는 것처럼 할게. 나 아니야.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안녕하세요. 직장 탈출 애청자인 33살 미국 사는 직장인입니다. 미국 아니야? 얼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제대로 했겠습니다. 저는 7년 차이며 결혼 7년 차이며 1살 어린 아내와 6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저랑 아내는 3년 연애 후 제 나이 26, 아내가 25일 때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들이 혼전 임신이라 생각할 정도로 어린 나이였고 당연히 혼전 임신은 아니었으며 저는 그냥 이 여자다 싶었고 문선 누님처럼 쎄한 느낌이 없었어서 결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연애를 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좋은 남친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헤어지면 아쉬움과 자녀 감정이 전혀 없습니다. 종윤이 같네. 그래서인지 연인들에게 거의 항상 연락이 왔었습니다. 물론 다시 만난 적은 없고요. 아내와 연애할 때도 결혼 후에도 같았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저만의 최선을 다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아내를 보고 부러워할 때면 쾌감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주위에서도 최수종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저는 우선 요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먹을 때는 거의 100% 제가 다 합니다. 보배 누나가 닭 튀기듯이 저도 집에서 유기농 닭 튀깁니다. 설거지도 제가 하고 장도 제가 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은 제가 다 합니다. 일 줄 알았다. 제가 생각했을 때 최소 반. 나 지금 이게 나 잘못 읽는 그건 줄 알았어. 이게 맞아. 이 정도면 훌륭하죠. 훌륭해요. 최소 반반 정도로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술, 여자, 도박 문제 없습니다. 핸드폰 비번, 카톡, 이메일 등 아내가 원하면 다 접속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컴퓨터를 공유하고 비번이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정 공유도 당연히 합니다.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계좌 전부가 공동 계좌입니다. 미국은 이게 가능하고 아내가 전부 보고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자산을 전부 공동 명의로 해놨고요. 저와 아내는 맞벌이고 연봉은 제가 4억. 오. 아내가 1억 5천 정도 됩니다. 물론 미국이라 한국과는 물가가 많이 다르지만 저희는 자가도 있고 현재 경제적으로는 사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저와 아내는 취미도 같고 개그 코드도 같고 둘이서도 정말 재밌게 놉니다. 둘 다 롤 악귀라 게임도 많이 하고 롤드컵도 같이 보고 T1 팸이며 롤 이외의 게임도 같이 하고 골프도 좋아하고 여행 스타일도 같아서 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7년 차가 될 때까지 아기 생각이 없었습니다. 둘이 노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1년에 한두 번 싸울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제가 항상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며 싸워도 이틀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생기면서 자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결혼 생활은 아이가 있고 없고가 정말 다르다고 하였는데 현재 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육아휴직이 3,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출산 후 3개월 그리고 제가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육아가 처음이기도 했고 애를 보며 둘이 굉장히 예민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문제가 터졌습니다. 최근에 딸아이가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응급실에 가게 됐죠. 그 당시 저는 요리 중이었고 그동안 아내가 베이비캠으로 아이를 보면서 인터넷을 하고 있었습니다. 녹화된 캠을 보니 아기가 깨서 움직이다가 침대에서 떨어졌고 아기가 떨어지기까지 12분이 걸려서 그동안 한 번만이라도 베이비캠을 제대로 봤다면 아이가 떨어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T입니다.
그러다 보니 낙상 사고의 원인 분석을 하였고 이건 아내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아이에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을 다녀온 후 저는 아내가 저에게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나는 아이가 떨어진 건 사고라 생각하지 않고 이건 부주의 때문에 생긴 일이고 너한테 너무 화가 났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더니 아내는 더 이상 저와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집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내가 먼저 사과하였다면 괜찮다고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 생각과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나갔던 아내는 돌아와서 저에게 어떻게 내 탓을 할 수 있어? 부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서로 감싸주며 함께 헤쳐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네 탓 내 탓을 할 수가 있어? 행여나 우리 딸이 크게 다쳤다면 내가 가질 죄책감을 생각해봤어? 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내가 사과하길 바랬고 나는 너와 얘기하고 앞으로 낙상사고가 생기지 않게 어떻게 할지 얘기하고 싶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부주의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한 부분은 미안하고 다음부터는 조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번 일을 겪으며 저와 가치관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저는 헤어지자는 말을 할 때는 정말 헤어질 때만 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아내와의 이혼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좋은 남편 컴플렉스 같은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혼하자는 말을 들으니 갑자기 현타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노력들이 부질없어지는 느낌이고 앞으로 다시 같은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의식 중에 아내에게 보상 심리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딸아이가 있어서 딸아이를 위해 부부관계를 이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예전과 같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육아전쟁의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사건인데 이게 이혼할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육아와 결혼 선배인 최란 누나와 보배 누나의 의견이 궁금하고요. 이혼 전문가이신 문선 누님의 의견도 정말 궁금합니다. 추신 타지에서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해외에 사는 교포들에게 삶의 낙이 되는 식장 탈출. 문선님 재혼한 그날까지 쭉 해주세요. 라는 사연이 미국에서 도착했습니다. 이게 당연히 이혼을 할 일인 것 같지는 않지만 사연만 봐서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뭐 이런 일로 이혼을 해? 라고 하지만 사람이 이혼을 결심하는 거는 사실 그 결심이라는 것은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내분이 이전부터 뭐가 쌓여서 그랬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도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는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지만 근데 마음이 어떤 탁 이게 돌아서는 계기나 어떤 결심이 서는 순간은 사실 생각보다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내 입장도 너무 이해가 가요. 남편분 입장도 당연히 저는 T니까 이해가 되는데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같이 애 키우다가 애가 떨어져가지고 침대에서 떨어져서 응급실에 갔는데 갑자기 남편이 네가 부주의해서 이렇게 됐잖아. 사과 안 하니? 그걸 왜 남편한테 사과를 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내분 입장에서는 너무 청천벽력 같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 크게. 그리고 제가 봐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부부간에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뭔가 이상 행동을 보이거나 아프거나 어디 다치거나 잘못됐을 때 야, 네가 좀 잘하지 그랬어. 네가 이러지 그랬어. 이거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래서 굉장히 어떤 더군다나 육아로 엄청 지쳐있는 시기이신 것 같은데 그거를 잘못 건드리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분의 서술하신 거를 보면서 되게 미국의 최수종이시잖아요. 근데 약간 이게 과연 아내를 위해서 다 했는가? 라는 의문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본인 만족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 만족, 좋은 남편, 네. 좋은 남자이고 싶은 맞아요. 그게 강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를 위한 거라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만족, 나를 위해서 한 행동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분은 잘 지냈지만
뭔가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다. 쌓여온. 네,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큰 트리거가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는 본인 만족을 위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여자친구가 없지만 여자친구가 있어. 여자친구를 위해서 뭔가 선물을 준비해. 크리스마스라고. 그거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이 선물을 건넸을 때 좋아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한 선물을 고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분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와이프와 우리 가족을 보는 걸 원해서 내가 한 거겠죠. 근데 그게 방식이 좀 달랐던 것 같아. 진짜 상대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뭔가를 딱딱딱 갖춰놓고 싶은 느낌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완벽한 가정의 주변의 모습. 시선에 대한 이런 것들에 좀 많이 의식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냥 이 사연에서 느껴집니다. 진실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아내분의 입장 당연히 있을 테지만 저는 근데 이 사연만 딱 보고 봤을 때는 그동안 너무 잘해줬다. 아내에게. 왜냐면은 물론 이제 아내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 표현은 아닐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미국 뭐 분위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청소, 빨래 이런 집안일을 최소 반반 하는 남편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 어떤 경제적으로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훌륭한 편이고 그걸 또 아내에게 다 오픈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요리나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걸 봤을 때 저는 객관적으로 주변에 이렇게까지 하는 남성분이 잘 없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안일 다 자기가 하는데 뭐 경제적으로는 조금 아내보다는 부족하다든지 그냥 상대적으로 뭐 시간이 아내가 더 바빠서 남편이 이런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남편이 소득도 많고 일도 잘하고 집안일도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그동안 너무 이제 잘해주고 완벽한 남편의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까 아내분은 굉장히 이런 섭섭한 것 한 가지에 꽂혀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번 사연만 봤을 때는 이 남편분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다. 저는 알게 모르게 이런 식의 사건들이 쌓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치. 이렇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거를 되게 냉정하게 보고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사과하고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처리하고 이런 방식들이 사실 7년 차라면은 몇 번이 되풀이되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아이의 사건으로 인해서 터졌기 때문에 뭔가 크게 빵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저는 만약에 지금 이 여자 아내의 입장이면 네 탓이다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배신감 느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집안일 하고 이런 거 다 좋아요. 뭐 그거는 같이 하는 거라고 칩시다. 뭐 누가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서 아이를 보나 집안일을 하는 거나 그냥 다 같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은 음식을 하고 있었고 와이프는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고 했을 때 본인은 일을 하고 있는데 와이프는 놀고 있었다. 근데 아이를 보지 못했다. 이런 뉘앙스에서 놀리죠, 너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거꾸로 그냥 일반적인 가정을 상상해 봤을 때 제가 요리를 하고 있었고 남편이 소파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다가 애는 뭐 캠을 틀어놨다고 치고 걔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네가 애를 봤었어야지. 네 잘못이야 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애매하죠. 같이 같은 공간에 있었잖아요. 그래요. 저는 만약에 남편이 그러면은 아니 핸드폰 보지 말고 애를 좀 잘 봤어야지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네 잘못이야 라고 말하기는 사과해라고. 나한테 사과에는 조금 나도 그런 거 같아요. 전 본인은 남편한테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아이한테 엄청 미안할 텐데. 진짜 여기 사연에도 있잖아요. 남편이 나는 내가 사과하길 바랬고 나는 너와 얘기하고 앞으로 낙상 사고가 생기지 않게 어떻게 할지 얘기하고 싶었다라고 했는데 그걸 위해서 첫 대화를 꺼낸 게 나는 아이가 떨어진 건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부주의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너한테 화가 났어 라고 하면은 아내 입장에서는 아내에게도
딸아이가 굉장히 귀중한 아이인데 맞지. 이미 속상하고 죄책감 나 때문에 애가 다친 것 같아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아내는. 근데 그거를 한 번 더 기름을 부어버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생길 모든 일의 대화 방식이 이렇다? 그럼 아내는 난 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아내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물론 남편은 이번 일이 처음이고 아이도 처음 생겨서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숙한 게 사실이에요. 이분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게 실수죠. 잘못된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이제 기분이 나빴다고 하더라도 아내는 그러면 그 워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왜 속상했는지를 얘기하고 둘이 같이 대화로 풀고 나가야 되는데 다짜고짜 약간 이혼이야 이러면은 남편 입장에서도 봉치죠. 과하죠. 아니 나는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했고 최대한 잘하려고 했는데 이번 단 하나 실수 때문에 이렇게 이혼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닐 거야. 그래. 왜냐면 근데 이제 시작이에요. 사실 애 낳기 맞아. 시작하면은 애 키우신 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응급실 가는 거 허다하고 이거는 누구 잘못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맞아, 같이 키우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요즘에 좀 그러니까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애 키워주는 집들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놀이터에 가 있으면 그분들이랑 이제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시어머니든 친정어머니든 애가 넘어질까봐 너무 노심초사해요. 그래서 왜 굳이 그렇게까지 보세요? 너무 힘들게 보지 마세요. 이러면 그 아이를 만약에 아이가 다쳤거나 그러면 딸내미가 난리가 난다는 거야. 그치. 그것 때문에 고맙다고. 싸우고 진짜 그래. 엄마 때문이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가 이걸 보면서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되게 서럽거든요. 그렇죠. 많이 서럽죠. 그러니까 아내분이 이혼하자라고 비단 이 한 사건만 갖고 했었을 때 우리가 다른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건 추측일 뿐이고 이 사연만 놓고 봤을 때 딱 이 사건만 놓고 그렇게 했을 때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생길 건데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남편을 보면서 난 이거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라고 나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기도 지금 아이가 6개월 됐고 예민하잖아요. 지금 산후 우울증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남편도 충분히 지쳐 있을 상황이고 사실 돌 넘어서까지 너무 힘들고 날카롭잖아요. 둘 다 처음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이 이제 세게 나가다 보니 날카롭게 나가다 보니 둘이서 약간 그런 안 맞는 부분 그런 들이 이제 수면 위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남편 가족이잖아요. 지금 어쨌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가정인데 남편분 너무 잘하죠. 뭐 분리수거든 청소든 빨래 집안일 음식 뭐 다 하면서 완벽한 남자의 모습을 갖추고 계신데 여기서 조금 모자라더라도 오히려 내 아내를 배려할 수 있는 생각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방식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시겠다. 그치 몰라서 그렇지. 처음이라 그랬을 것 같아. 이분도 놀라셨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가 왜 떨어졌는지 어쨌든 확인은 해야 되니까 확인을 했고 그 당시에 와이프가 어쨌든 아이와 한 공간에 있었는데 12분이라는 시간 동안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좀 나도 모르게 속마음이 좀 잘 보지 그랬어. 그치. 내가 당황스럽고 나도 힘드니까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저도 그 아이가 한 6개월, 7개월 기어다닐 때였는데 전민기 씨랑 저랑 둘 다 약간 넋이 나가 있을 때였어요. 이때 육아하느라 힘들고 막 일도 잘 안 풀리고 서로 둘 다 막 예민이 그게 극도에 차 있었을 때였는데 아이가 이제 기어가다가 저는 요리를 하고 있었고 전민기 씨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TV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밥통을 그 압력밥솥 전기밥솥을 그때 바닥에다 내려놓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증기가 빠지는데 그걸 이제 빼는 게 뭐 아무튼 그때 공간이 그래서 그 전기밥통을 마루에다 이제 내려놓고 저는 요리를 하고 있었고 거실에서 전민기 씨는 TV를 보면서 애를 이제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이들이 이렇게 기어가가지고 이렇게 추 돌리듯이 그 돌아가잖아요. 그런 걸 아이들이 약간 돌리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우리 애가 가서 그거를 돌린 거야. 밥이 되고 있는 와중에. 그래서 그게 김이 이렇게 나오면서 화상을 입었어요. 둘 다 너무 놀라서 일요일 저녁이었는데 막 그 당시에는 뭐 어떻게 병원을 알아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정신없이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둘이 아이 결국 이제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어쨌든 붕대로 손을 칭칭 감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만해서 다행이다. 서로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우리가 조금 더 아이를 주의 깊게 보자 하면 나는 나대로 내가 부족한 부분 얘기했고 전민기 씨도 내가 약간 넋을 놓고 있었다. 내가 TV를 보면서 더 잘 봤어야 됐는데 나도 순간 아이가 가서 그걸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냥 제가 왜 저러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그거는 김이 올라오고 있었던 상황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아이를 키우면서 더 돈독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화법을 아직은 모르셔서 그런 것 같으니까 이런 거를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당장 이혼하기에는 아이가 너무 어린데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엄마나 아빠의 부재로 아이를 키우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이 나이 때. 근데 아내분도 저는 솔직히 진심 100%로 이혼하자고 했을 것 같진 않아요. 맞아. 왜냐면 뭐 하루 이틀 산 게 아니라 지금 뭐 결혼 7, 8년 차인데 네, 애가 이제 태어났고 그래서 근데 그만큼 좀 충격적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마 사람이 결심하는 게 한순간이라고.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한번 이렇게 큰 데미지를 입잖아요. 그럼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맞아. 어떤 싸움은 돌이킬 수 있는데 어떤 싸움은 돌이킬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아내분은 아마 돌이킬 수 없는 데미지를 입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아내분이 잘하고 남편분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다시 돌아가서 참고로 저는 T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T라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일단 애가 다친 거에 엄청나게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T들은 이 원인 분석을 해. 왜냐하면은 잘못이 어디에 있느냐를 찾아가지고 다음에 이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되거든. 재발 방지. 이게 되게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가 다쳐가지고 화가 있어요. 지금 일단 그거에 대한 뭔가의 분노나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전가하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 이거는 원인 분석을 해도 어차피 나는 요리 중이었고 와이프가 인터넷 보면서 베이비캠 보고 있었으니까 이건 와이프의 몫이야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건데 그렇게 볼 수 없잖아. 맞아요. 당연하지. 공동으로 하고 있었던 일이잖아.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탓을 하고 싶어도 이 화를 거기다 전가하면 안 되는데 이분이 이걸 전가한 거야. 그러니까 와이프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놀랬지.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야 해도 안 괜찮을 마당에 그치. 이미 미안하지. 네 실수로 이렇게 됐는데 사과 안 해? 이렇게 되니까 너무 큰 데미지를 입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지금 다 얘기했지만 그냥 부부가 돼가지고 가정을 이뤄서 아이를 키우면서 한 팀으로 살려면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 필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필수. 당연하죠.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좋아요. 사건의 원인 분석해서 그 재발이 되지 않도록 뭐 캠 돌려보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하고 싶었다면은 우리가 우리여야 해. 아기가 떨어지기까지 12분 동안 둘 다 못 본 것 같으니까 베이비캠 앞으로 좀 더 자주 확인하자.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제 대화를 이어갈 때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논란 상황에서 잘 안 돼. 이번을 계기로 좀 얘기를 더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내분한테 그간에 이제 나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 우리의 결혼 생활이 100%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동안 좀 힘들거나 서운한 건 없었는지 우리가 좀 조율해서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거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하면서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연애하거나 둘이 있을 때하고는 또 다르게 어쨌든 한 생명을 공동으로 한 팀으로 책임지고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진짜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정말 극적인 순간에는 내 그 어떤 안 좋은 모습들, 안 좋은 표현 방식들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 있게 더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실 수 있는 근데 거죠. 나도 생각해보면 요때 이랬다. 나도 이혼하자 그랬어. 진짜요? 그게 그런 환경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둘이 살다가 셋이 사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아이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너무 벅차고 그냥 삶이 벅찬 거야. 맞아. 진짜 매일이 벅차. 이분은 지금 여성분은 지금 일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출산하고 나서 얼마 쉬지도 못하고 가고. 또 남편도 이제 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 벅찬 거야. 맞아요. 아직 손에 익지도 않고 예민할 수밖에 없고 뭐 이거를 진짜 여자분이 나 진짜 이거 너무 못 견디겠어 무서워 이제 너무 벅차서 이혼을 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나아질 수도 있고. 그치. 근데 이걸 잘 극복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다. 이때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이때 이 사연자 분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이래요. 그래서 맞아. 사실은 이게 이혼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어쨌든 아이가 크면서 더 돈독해지는 부분이 있고 다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극단적으로 이혼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각자 허심탄회하게 뭐 필요한 부분이 뭔지 아니면은 원하는 게 뭔지. 그치. 막상 아내분은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막 요리며 뭐 집안일이며 이런 거 안 원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애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사실 있죠. 애 울고 있고 누군가가 한 번이라도 더 아이를 안아줬으면 좋겠는 상황에서 그런데 막 뭐 집밥하겠다고 요리를 3시간 하고 유기농 다 튀기고 그냥 햄버거 시켜 먹고 진짜. 그냥 다를 수 있어. 그런 게 더 난 거잖아. 그런 조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세하게. 그래.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좀 내려놓고. 맞아.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남편분이 때예요. 제가 했던 노력들이 다 부질없어지는 것 같고 다시는 이런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제가 무의식 중에 아내에게 약간 보상 심리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 그게 이렇게 있는 잘하는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 상황일 수도 있었잖아요. 남편이 컴퓨터를 하고 있고 와이프가 요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와이프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는 화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러면 와이프가 어떻게 해줬을 때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부부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대화가 열리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그런 거 있잖아요. 집안일이랑 애 보는 게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잖아. 맞아. 집안일 하고 싶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집안일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조금 벗어나 있고 그래 싶거든요, 본인들은 이때는. 되게 정말 본인의 조금이라도. 남편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맞아, 생각하지만 맞아. 여성분은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와서 애를 봤으면 좋겠는 그 마음이 있을 그럴 수도 수 있어. 있거든.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왜냐면 그때 서로 설거지 하겠다고 막 아 진짜 집안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막 쓰레기 막 버리러 가고 싶잖아. 잠깐 나가서 나가서 버리러 버리고. 나가면 안 나와요. 안 그래 나와요. 안 와. 화장실 들어가면 나가고 1시간 싶은 있거든요. 거야. 그럼. 네. 저랑 공간. 정민기 씨랑 오. 배틀하잖아요. 그래서 그치? 왜냐면 한 명이 나가서 일하면 한 명은 애를 봐야 되니까 맞아. 둘다 일을 엄청 하고 싶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피트가 안 맞는 걸 수도 있다니까 이 가정 남편분이. 경제 가게는 좀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이게 그렇잖아.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맞아요. 막 애를 안 사랑하고 그래. 그거랑 또 애를 다른 방임하는 거죠. 건 그래, 아닌데 뭐 친구 만나러 가고 여자 문제 이런 게 아니야 이때는. 그 정도로 육아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 애쓰시고 있고 너무너무 잘 하고 계신데 이제 그런 어떤 방향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야 맞아요. 되는 때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해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T이시니까 네. 그냥 서로 앉혀놓고 뭔가 요구 조건을 써보든지. 아니면은 삐리삐리뽀. 자기가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시간을 정말 카운트를 해보든지. 그래. 나는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네. T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되게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할 수 있는 뭐 이런 순간에 문제 해결이 먼저 푹 튀어나와서 서운함을 줄 수는 있을 망정 이것도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하실 분인 것 같아서 아내분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조율을 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쉽지 않아요? 아내분이 만약에 F라고 한다면 선 공감 후 방향 제시 요것만 그냥 머리에 입력하고 계시다가 근데 여기 지금 어. 성 공감이 안 됐다고. 안 근데 되나요? T가 잘 안 돼. 그게 어려워. 맞아. 어. 로봇처럼 나오죠. T가 좀 왜냐하면 항상 무슨 일이 딱 터져도 뭐 우리는 아무리 슬픈 일이나 무슨 힘든 일이 딱 터져도 T가 없어요. 그쵸. 터지면 오히려 되게 냉정해져. 냉정해져. 잠깐만 뭐부터 하지? 이거부터. 잠깐만 뭐 1번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감정적인 여유가 별로 없어. 그치. 맞아. 제가 이게, 이번에 양육태도 검사를 했는데 거기도 그게 나오잖아요. T잖아요. 저 T잖아요. 네. 보니까 보통 평균치보다 공감이 내려가 있고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이성적인 설명 이게 최고점을 찍어 있다. 약간 그래. 이런 분들 전문용 T라고 하잖아요. T가 뭐야? T 중에 너 T냐 이거. 진짜 언니는 그런 게 뭐 예를 들어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어. 제가 전날 이사를 하고 이삿짐을 새벽 2시까지인가 정리해서 이제 피곤하다고 언니한테 얘기했어요. 그럼 보통은 그래 야 뭐, 힘들겠다, 힘들겠다 이렇게 고생했다. 하잖아요. 언니가 그럴 때 라나 공간
정리하는 전문가를 불러. 방향 바로 제시. 솔루션. 바로 솔루션. 나는 전 F니까 뭐라고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네. 내가 주원영이랑 대화할 때랑 좀 비슷한 느낌이네. 근데 이게 이번에 저 MBTI 교육을 하면서 교육을 받아보니까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MBTI는 경향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쓰는 손으로 최란 두 번 쓰는 거 되게 쉽잖아요. 근데 반대편 손으로 쓰려고 하면 어렵지. 시간은 오래 걸렸는데 결과물은 구리잖아요. 그거랑 똑같다. 그래서 내가 T인데 F려고 아무리 탈을 쓰려고 해도 시간은 걸리고 내 머릿속에서 맞아. 너무 힘들어. 나오는 결과물은 상대를 만족시킬 정도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 아무리 공감하는 척해도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그래도 긍정적인 좀 좋게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이게 아내분과 만약에 성향이 달라서 아내분이 지금 가치관이 다르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해야지 좀 상호 보완되지 않나요? 부부는? 이건 가치관 차이가 아니야. 풀어나가는 방식의 차이여서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좀 차이가 있는 게. 그냥 다만 사연자분은 그냥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약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 게 필요해. 아니 너무 잘하지. 너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게 내 만족을 위한 건지 아내의 만족을 위한 건지. 근데 본인의 만족을 위한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좀 많아요. 내가 이 정도로 최수종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되게 열심히 하는 것도 되게 이성적으로 하잖아. 근데 저도 가끔 아차 싶을 때 있거든요. 이럴 때 그래서 보면은.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거 애가 다쳐가지고 너무 화가 나지 당연히.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 하지만 그때도 생각해야 될 게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내 입장을 생각했더라면은 네 잘못이라고 하진 않았겠지. 그치. 그래, 네 잘못은 좀 심했어. 이분은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게 너무 강박적으로 이제 강했던 거지. 이런 큰일이 일어나면 안 돼. 전 너무 공감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 안 된 일이죠. 그쵸. 근데 이제 너무 그게 크다 보니까 아내분 입장을 생각을 못 했다는 거. 그래서 너무 내가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아내분도 분명히 진심 아닙니다. 아니, 본인도 분명히. 죄책감이 있는데 거기다 부어서 그게 정말 큰 거예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엄마들은 애 잘못되면은 다 내 책임 같거든요. 기저에 깔려 있잖아. 누가 뭐라고 해도. 맞아. 그렇습니다. 전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되게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까. 방향을 조금만 바꿔봐요. 방향을. 네, 잘 화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장 탈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그 출연자들 스케줄이 개인적인 스케줄도 좀 맞지가 않아서 한 주 저희가 휴방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다음 주에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